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11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3. 다문화 가족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말하죠. 예를 들면 국제결혼이나 이주결혼 가족 등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4.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부모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수정 확대 가족이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거죠. 지문에서도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지문에서도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 형태를 묻고 있죠.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2번) 노년기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사회적 특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상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세 번째, 유대감이 상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 네 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역할이 확대. 역할 상실이죠? 확대가 아니라 상실입니다. 2번, 생산성이 증가. 노년기에는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됩니다. 경제적 빈곤. 3번, 내향성이 감소. 노년기에는 내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4. 경직성이 감소. 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내향성이 증가와 경직성이 증가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질문에서는 노년기 사회적 특성을 묻고 있죠. 따라서 3번, 4번은 아닙니다. 5. 유대감이 감소. 세 번째 나와 있죠. 유대감이 상실. 같은 말입니다. 유대감이 감소. 이번의 정답은 5번. 유대감이 감소.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이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좀 길지요? 1번부터 보시면 노인이 질병 치료 아니죠? 2번 노인이 구직활동 연계 아닙니다.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맞습니다.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아니고요. 5. 노인이 사회적 기여 촉진 아닙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요양. 두 번째, 방문목욕. 세 번째, 방문간호. 네 번째, 주야간보호. 다섯 번째, 단기보호. 여섯 번째, 기타 재가급여. 이 6가지는 재가급여의 종류입니다. 1번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방문간호란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지요? 3. 노인요양시설은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디에 보호?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은 지문에서 낮 동안이죠. 장교양 기관에 보호한다는 것은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 따라서 4번은 정답 4번 주야간보호. 5번 장교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교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10%를 부담한다. 10% 아닙니다. 20%입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2. 장교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아닙니다.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장교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교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급여 비용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을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한다.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한다. 4. 장교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습니다. 공단은 장교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교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교양 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교양 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5번의 정답은 4번 장교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련된 수발자. 두 번째, 정보 전달자. 세 번째, 관찰자. 네 번째, 말벗과 상담자. 다섯 번째,
동기유발자, 동기유발자. 마지막 6번째, 옹호자, 옹호자. 6가지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1번 촉진자, 3번 교육자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2번 옹호자. 옹호자란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행위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행위죠. 첫 번째 질문,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건 역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정답은 2번 옹호자고요. 4번 동기유발자 아닙니다. 5번 숙련된 수발자도 아닙니다. 6번의 정답은 2번 옹호자. (7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합니다. 1번 정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벗, 격려, 위로. 말벗, 격려, 위로. 두 번째, 생활상담, 생활상담. 세 번째,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 3가지는 정서지원 서비스.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면도움, 세면도움. 두 번째, 구강관리, 구강관리. 세 번째, 머리 감기기, 머리 감기기. 네 번째, 몸단장, 몸단장. 다섯 번째, 옷 갈아입히기, 옷 갈아입히기. 6번째, 목욕도움, 목욕도움. 7번째, 식사도움, 식사도움. 8번째, 체위변경, 체위변경. 9번째, 이동도움, 이동도움. 10번째,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마지막 11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자, 이 11가지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문에서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는 7번 식사 도움입니다. 식사 도움. 두 번째,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는 9번 이동 도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나머지도 중요하니까 잘 외우셔야 합니다.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사. 두 번째, 청소 및 주변 정돈. 청소 및 주변 정돈. 세 번째, 세탁이 있습니다. 세탁.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 시 동행. 외출 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 이 두 가지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7번의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8번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이 강화 아니죠? 약화 노인 공경의식이 약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맞습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3. 노인이 자아 존중감 증진. 아니죠? 저하. 노인이 자아 존중감 저하.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아니죠? 증가. 부양자의 부양부담 증가.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아닙니다. 미비.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미비. 노인 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번의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9번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 개입,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이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시설이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등을 하고 있다.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닙니다. 2번 국민권익위원회 아니고요.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아니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니고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10번 성희롱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A. 언어적 성희롱 B. 신체의 일부를 밀착함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이 아니라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번 A는 육체적 성희롱, B는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농담은 말로 하는 거죠. 육체적 성희롱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3번 A는 육체적 성희롱, B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보여주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이 아니라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4번 A는 시각적 성희롱, B는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말로 하겠죠? 시각적 성희롱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5번 A는 시각적 성희롱, B는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노출하면 보이겠죠? 시각적 성희롱 맞습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 A는 시각적 성희롱, B는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11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요양보호사의 권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권. 평등권. 두 번째, 노동 관련 권리. 노동 관련 권리. 노동 관련 권리에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이 있습니다.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세 번째,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세 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맞습니다. 노동에 관한 권리에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이 있죠. 지문에서 기관장은 우리 기관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2번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아니고요.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아닙니다. 4번 문화에 관한 권리도 아니고요.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아닙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12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아닙니다.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안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안 되죠?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12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안 되죠?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안 됩니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좋은 방법이지요?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안 됩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안 되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3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안 되죠?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 2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안 됩니다.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보고하면 안 되겠죠?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확인할 필요 없다.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14번의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적절하지 않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대상자의 세탁물만 세탁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알린다.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안 되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면 안 된다. 15번의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이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입니다. 환경. 질문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아니고요.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이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입니다. 3번 아니고요.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이지만 조명을 켜두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환경 조성이 되겠죠. 16번의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17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 1번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죠. 맞습니다. 3번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없다 아니고요. 높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4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 예방접종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상 아닙니다.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17번의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분비 증가. 아닙니다. 위액분비 저하. 타액과 위액분비 저하 및 위액이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2. 간이 약물대사 증가. 아닙니다. 간이 약물대사 저하.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이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3.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증가. 아닙니다.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4. 구강건조증 감소. 아닙니다. 구강건조증 증가. 타액분비 저하로 구강건조증이 증가한다. 5. 직장벽이 탄력성 감소. 맞습니다.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18번의 정답은 5번. 직장벽이 탄력성 감소.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아닙니다.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낮다 아니죠? 치료 후 재발률이 높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아니죠? 원인이 불명확.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원인이 불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닙니다.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19번의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20번.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는 7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기. 두 번째, 비염 등과 같은 염증. 비염 등과 같은 염증. 세 번째, 흥분이나 스트레스. 긴장감. 네 번째, 꽃가루. 천식하면 꽃가루가 생각나죠? 집 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다섯 번째, 대기오염. 황사. 매연. 먼지 등이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온도나 습도의 차이.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중요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7번.
7번째,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등이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1번 폐포 팽창 아니죠? 2번 기관지 확장 아닙니다. 3번 기침 반사 증가 아니고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세 번째 나와 있죠? 흥분이나 스트레스. 정답이고요. 5번 가습된 따뜻한 공기 아닙니다. 20번의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12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